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이제는 비혼주의자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를 하던 사람이 비혼주의자가 되다니 무슨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말이 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귀 기울여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그럴만하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예비 남편을 만났는데요. 명품 브랜드 회사 마케팅팀 과장이던 저는 남들보다 빠른 승진을 한 만큼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은 제게 언젠가는 하게 될 나중 일이 됐죠. 근데 회사 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미혼인 직원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어떤 타입 좋아하냐? 결혼하면 좋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며 어떻게 해서든 짝을 만들어주려고 사람을 들들 볶죠. 계속 생각 없다 거절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사람이 많은 곳에선 어떻게 해서든 소문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거의 1년을 남자 소개시켜준다는 걸 거절하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회사 안에서 돌아 제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과장님이 사실 돌싱이네. 사실혼 관계가 있는데 남자가 결혼을 안 해줘서 그냥 동거만 한다. 외국에 있는 남자랑 장거리 연애 중이다 등등. 인간들 왜 이렇게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저로 인해서 승진해서 밀려났던 한 남자 직원이 퍼뜨린 소문도 있더군요. 참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사팀 직원과 술 한잔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니 이 친구는 그냥 한번 소개를 받아보면 그 소문들이 잠재워질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루만 처음 만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걸로 소문이 잠재워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소개를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시켜주겠다는 남자들 중 가장 조건이 좋은 남자를 골랐죠. 아무래도 나보다 조건이 좀 더 좋아야 먼저 편하게 거절당할 명목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영업팀 직원이 소개시켜준 변호사였죠. 솔직히 변호사라면 사자가 들어간 전문직인 만큼 눈이 높고 조건을 더 많이 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단순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사자 직업은 최소 똑같은 사자 직업들끼리 만날 거라고요. 하지만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일 뿐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용적인 만남으로 나간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는 매너가 정말 좋고 말투나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왜 변호사 하면 좀 정 떨어질 만큼 냉철하게 평소에도 팩트로만 말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만남부터 벽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남자가 먼저 근처에 있는 카페를 알아놨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남자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더니 전화를 끊고 제게 그러는 겁니다. 나연 씨, 어쩌죠? 저 지금 사무실에서 급하게 호출이 와서 분명히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소송 중인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왔나 봐요. 괜찮아요, 선우 씨.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죠. 빨리 들어가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한 번만 만나기 아까운 사람이긴 했지만 어쩌면 이 사람도 사무실에서 호출이 왔다는 변명거리를 먼저 준비해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저와 계속 만나고 싶었나 봅니다. 빨리 사무실에 가야 한다는 사람이 한사코 거절을 해도 집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심지어 그날 밤 본인 한 달 스케줄표를 캡처한 화면을 제게 문자로 보냈어요. 이미 일정이 잡힌 날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공백이 있는 날은 전부 나연 씨에게 줄 수 있다고 말이죠. 만나기도 전에 괜히 편견을 갖고 있던 게 미안할 정도로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 남자였어요. 그 당시 저는 34이었지만 그 남자는 37으로 결혼 생각이 있다면
초조할 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술 한잔하면서 나는 아직 결혼까지 모르겠어. 결혼이 오래 만났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살면서 2번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신중해야지. 라고 말하면 남자는 그럼 나연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 들게 내가 더 잘해야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그 마음이 2개월, 3개월, 6개월이 되면서도 바뀌지 않아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기다렸다고. 이제 그럴 마음이 들었으니 결혼하자고요. 그렇게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함께 해가는데 이상하게 결혼 준비가 너무 순조롭다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남편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를 한번 만났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분식집을 한다고 하니 꼭 가서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데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쯤 예비 남편은 저희 어머니 분식집도 가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 일을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게 본인 집안 사정도 말해주게 됐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예비 남편이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며 예비 남편과 여동생을 힘들게 키우셨다고요.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고 예비 남편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들었다는 말을 했어요.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평생을 고생했을 예비 남편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기대와 마음을 온전히 품어야 했던 예비 남편, 둘 다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드디어 혼자 예비 남편을 키워낸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전체적으로 좀 두꺼워 보인다고 할까요? 목도 손목도 몸통도 좀 두꺼워서 예전에 운동선수셨다가 은퇴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풍채가 참 좋으셨어요. 평생 생선을 만져오신 만큼 제가 간 날도 잘 손질된 생선으로 갈치조림과 고등어 구이를 내어주셨는데 아침을 안 먹은 탓인지 고소하고 칼칼한 냄새가 맡아지자마자 바로 긴장이 풀리면서 배가 고파오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에서 눈을 못 떼는 걸 보셨는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어서 들어요. 먹고 얘기 나누자고. 라고 하셨죠. 그래서 진짜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몇 년이나 다녔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아니, 먹고 얘기하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갈치조림에 젓가락을 대기도 전에 들어온 질문에 저절로 젓가락을 원위치 시켰어요. 아마 예비 시어머니께서 먹으라는 건 음식이 아니라 본인이 한 질문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제대로 대답하라는 그런 의미였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음식에서 눈을 떼고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죠. 올해 8년차 됐고요. 인센티브 같은 걸 제외해도 웬만한 회사 과장들이 받는 만큼 받고 있습니다. 8년차 과장이면 그래 못 벌진 않겠네. 그럼 부모님께서는 2분 다 아직 일하시고? 네, 2분 다 한창 경제활동 하고 계세요. 뭐 하시는데? 어머니께서는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점이면 뭘 파는 음식점이냐고 정확히 말을 해야지. 여기서 목구멍이 턱 하고 막히는 느낌이 든 게 예비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날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에게 딱 2가지만 물어보셨어요. 술, 담배 하는지 혹시나 유전병이 있는지 이 2가지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서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죠. 적당히 대답을 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도 어딘지 거부감이 들 정도로 불편했고요. 충분히 애둘러 말해도 아예 부모님 직장 주소까지 말해야 만족할 것 같은 느낌에 그냥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분식집을 운영하시고요. 아버지께서는 건축 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분식점? 건축?
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길 꺼려 했구나. 어머니는 뭐 떡볶이 김밥 이런 거나 팔고 아버지는 노가다 일해서 참, 얘 선우야.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는 똑똑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이렇게 속빈강정이니? 법이나 달달달 외우면 뭐해? 이렇게 실속을 못 챙기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머니. 여기서 실속이란 말이 왜 나와요? 예, 노가다랑 동네 분식집이면 실속 얘기 나올 만도 하지. 너 변호사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만데. 에휴, 내가 못 살아. 아들 법조인 만들어 놨더니 남의 집 좋은 일만 했네. 저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나중에 그쪽도 애 낳고 키우면 내 마음 다 이해할 거니까. 세상 모든 자식들이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거 너무 잘하는데 우리 선우는 정말 내가 이게 생선 비린내인지 내 냄새인지 모를 정도로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서 돈 벌어서 키운 애니까 내가 얘 장가 보낼 때 이거저거 따지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래도 깔끔하게 예쁘게 생기고 좀 사는 것 같아서 그래도 중산층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막노동이 뭐고 떡볶이가 다 뭐야. 저는 이렇게 대놓고 결혼하는 집안에서 조건으로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건 드라마에서만 봤지 현실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니 사람이 속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면전 앞에서 얼굴까지 뻘개지고 씩씩거리면서 성질까지 내다니 오히려 어쩜 저러지 싶어서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가족이 될 예비시댁에 어느 정도 평가를 당할 예상을 하고 갔어도 제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폄하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굴에 모욕과 함께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아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며느리가 찾아오는 게 싫으시면 아예 이 사람 이마에 매일 아침마다 붙여주시던가요. 중산층 이상 아닌 여자는 내 아들한테 다가오지 말라고요. 저희 부모님 아직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없는 자리에서 조롱당할 정도로 인생 헛산 분들 아니고 자식들한테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분들이에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모적이기만 할 것 같네요. 애초에 저희가 결혼을 안 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키운 아들 남줘서 억울할 일도 없을 텐데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선우 씨, 나 갈게.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얻어먹은 거 하나 없었고 조롱만 당하고 마음만 상하고 1년 넘게 만나왔던 남자에게도 이별을 고하고 나왔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상을 엎은 것 마냥 황당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고 예비 남편은 저를 끝까지 쫓아나왔지만 저는 잡히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욕먹여가면서까지 절실한 결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제 부모님을 모욕한 본인의 어머니와 절연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결혼에 절실했나 봅니다. 그날 후로 제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면서 제발 이대로 끝내지 말자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싫다면 앞으로 평생 어머니를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우린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자 당신 어머니 마음에 딱 맞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길 빈다고 하니 예비 남편은 제 앞에서 울기까지 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고 눈까지 온 날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언제부터 기다린 건지 어깨와 눈에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상태로 예비 남편이 저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부 자르는 것 마냥 쉽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코와 볼이 빨갛게 된 예비 남편을 보고 잠시 심장이 철렁거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몸속까지 얼어붙은 건지 굳은 입술을 힘들게 열고 말했어요. 나연아, 결혼 준비도 결혼하고 나서도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말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나한테 기회 좀 줘.
이대로 우리 어머니 때문에 헤어지기엔 우리 정말 좋았잖아. 넌 이렇게 갑자기 쉽게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 다른 남자들하고 만날 때는 안 그랬는데 나랑 만나면서 처음 결혼 생각 들었다고 말했잖아. 이건 사실이었어요. 정말 예비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렇게 애절하게 저를 기다리는 예비 남편을 저희 부모님도 베란다 밖으로 보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분식집까지 가서 제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아니면 아니라고 파혼하라고 하시던 부모님도 저 정도로 매달리는 걸 보면 정말 제게 진심인 것 같다고 모른 척하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부모 이긴 자식 없다고 아들이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여자한테 끝까지 마음 안 열 시어머니 없어. 나연이 너도 저 청년 그냥 보내기 아쉽지 않니? 아쉽긴 했죠. 아쉬울 수밖에요.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 이렇게까지 절 사랑한 남자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 어머니도 반성을 많이 하셨다고 상견례 날 사과를 하실 거라고 말한 걸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사이가 너무 마음에 드니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보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결혼 준비를 진행시키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 저는 평생 할 불효를 다 저지른 것 같네요. 그날 제 남동생은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저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예비 시누이가 참석을 했어요. 고즈넉한 한정식 집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있던 불상사가 없었던 일처럼 뻔뻔하게 웃으면서 먼저 입을 떼시더라고요. 처음 만남이 어찌됐든 사돈 어른도 사부인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내 자식을 상대로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나연이한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한 건 제가 우리 선우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어서 이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걸리는 거 없이 솔직히 모든 걸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싶네요. 이게 미안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그럴 만했으니 니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라 라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후자로 들렸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저희 부모님도 뭔가 애매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에 떨떠름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일단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자리를 만든 거니까 괜히 따지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고 저희 결혼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창 신혼집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 근데 사돈어른 손에 자잘한 상처가 참 많네요. 보기에도 까칠까칠해 보이고 아무래도 노가다 일을 하니까 손 버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왜 또 이러시는 걸까요? 아무리 저희 아버지 손이 눈에 들어와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잖아요. 근데 왜 다시 처음에 문제 삼았던 저희 아버지 일 이야기를 꺼내는지 제게는 그저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준비를 했던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어머니의 폭주와도 같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노가다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등에 벽돌 지고 나르고 인력사무소에서 새벽에 다 같이 모여서 나가고 그러나요? 네? 아, 사부인께서 궁금하신 게 많으시네요.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 외주를 받은 건물이나 아파트 위주로 일을 나가고 있고요. 뭐 사부인 말씀처럼 직접 벽돌도 나르면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그게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요새는 뭐 2, 30씩은 받나요? 맞습니다. 사부인께서 잘 아시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좋게 좋게 대답을 해주셨지만 와, 슬슬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질문을 가장한 비꼬미 계속되는 거예요.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저를 예비 남편은 맞은편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 저는 저만큼이나 참고 있는 것 같은
저희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차가워지는 분위기를 정말 느끼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지, 저희 어머니에게도 사부인, 애들한테 떡볶이나 어묵해서 팔면 얼마나 남나요? 애들 코 묻은 돈 벌어서 언제 노후 준비하겠어요. 참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서럽고 어려운 거죠. 라고 말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아들 변호사 만들어 놓으면 내노라 할 잘 나가는 집안 아가씨들이 자동으로 줄 설 줄 알았는데 아유 어째 일이 됐네요. 참 세상 사는 게 마음처럼 되질 않아서 속상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 다시 이런 시련을 줘서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좋다는데. 아니 누가 총 들고 칼 들고 나랑 결혼하라고 협박했나요? 오히려 매달린 건 그쪽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차마 저희 부모님 앞에서 쌍욕을 할까 뜨거운 한수만 하고 있는데 그때 더 이상 듣고만 계실 수 없었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드시던 찬물을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더니 마신 찬물만큼 차가운 독서를 내뱉으셨어요. 근데 사부인은 참 말을 가려서 못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할 말 못할 말 따로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나 보네요. 네? 아니, 제가 무슨 못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사부인 아드님께서 그리 저희 딸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속는 셈 치고 나온 거나 다름없는데 애초에 저희 딸이 파혼한다고 문제 삼았던 일을 이렇게 다시 들추고 나오시면 저희야 당연히 언짢죠. 사부인께서는 저랑 제 남편 직업이 그리 불만이시던가요? 대체 제 딸이랑 이서방이랑 결혼하는데 저희 직업이 뭐가 문제라고요? 제가 남의 돈을 빌어먹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굴 해치면서 돈을 벌었나요? 변호사를 하든 생선을 팔든 벽돌을 나르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버는 돈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사부인께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든 내 자식 키우고 내 가족 책임질 수 있으면 부끄러울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사부인도 반평생 생선 만지면서 그 정도는 깨달으셨어야지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또... 야,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난 그래도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말을 꼬아서 들으십니까? 이래서 없는 사람들 피해의식이 무섭다고. 뭐요? 피해의식? 애초에 분식집하고 노가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사부인이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그만. 잠깐만. 우리 이러려고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좋아하고 가정을 이룬다니 최대한 좋은 의미로다가 모였는데 다시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이 뭐 있나요?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사부인께서도 더 이상 같은 말 나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어차피 둘이 결혼하면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보고 결혼식 날 보면 우리는 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애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음 안 나오게 그저 축복만 해줍시다. 축복만. 불이 붙기 시작한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의 말다툼을 저희 아버지께서 중재하시고 어차피 둘이 하는 결혼에 더 이상 부모가 끼어들어서 방해 말자는 결론을 내셨어요. 어머니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화를 사기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입술이 썰면 대자로 한 접시는 그냥 나올 정도로 부르퉁해지셨죠. 예비 남편은 안절부절하며 언짢아지신 저희 부모님 비위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혼자서 고군분투했고요. 저는 찬바람을 쐬야겠어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일어나 나갔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손을 씻고 나오는데 문 밖에서 예비 시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비 시누이도 화장실에 가나 보다 해서 눈인사를 하고 입구에서 몸을 비켜주는데 예비 시누이가 화장실로 안 들어가고 새언니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까 저희 엄마 때문에 많이 화났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아가씨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저러셨어요. 오빠한테 애착이 거의 집착 수준이라서 집에서는 모든 게 오빠가 최우선이었고요. 저 수능 전날 오빠가 군대 입대를 했는데 엄마가 어차피 전날 공부하든 안 하든 똑같을 거라고 오래비 군대 가는 거 배웅 안 할 거냐고 저한테 독하고 못됐다고 했었어요. 근데 맞기도 해요. 어차피 평생 학원은커녕 제대로 된 문제집도 엄마가 사준 적이 없는데 그 성적이 전날 오를 리가 없죠. 언니, 우리 엄마 평생 오빠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라서 앞으로도 바뀌진 않으실 거예요. 혹시나 언니가 그래도 결혼하고 나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언니가 오빠랑 결혼하고 그래도 최소한 가족으로서 얼굴 보고 살려면 그냥 세게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우리 엄마 저렇게 목소리 크고 갈갈해 보여도 할 말 다 하는 사람한테는 약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은 최대한 흘려듣고 할 말은 최대한 많이 하세요. 아셨죠? 제게 대단한 팁을 전수하는 예비 시누이를 보며 평생 그런 어머니 아래서 오빠 차별받고 뒷전으로 밀려나 컸을 생각에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 듣기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거기서 만난 남자와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어머니에게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신우의 말을 10분 받아들여 무슨 상황이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기 전 부모님을 먼저 차에 타시라고 하고 저는 식당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더 이상 저희 집안 환경이나 부모님 직업 입에 올리시는 거 여기서 그만하셨으면 해요. 저희 부모님도 할 말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끝낸 거 아니세요. 딸이 결혼한다니까 최대한 안 좋은 소리 하기 싫어서 꾹꾹 참으시는데 어머님도 부모님이면 쓴소리도 좀 삼킬 줄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랑 부모님도 그 쓴소리 삼키는 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더 제 가족 조롱하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2번 기회는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뒤흔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고 제가 예비 남편에게 먼저 간다고 인사를 하고 뒤돌았을 때 뒤로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래요 왜? 나 정말 창피해서 미치는 걸 보려고 이래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엉망진창이지만 상견례를 끝냈음에도 어째 상견례를 하기 전보다 속이 더 시끄러워진 건 제 기분 탓일까요? 근데 그날 있었던 충격을 다 잊기도 전에 그 충격을 안겨준 사람이 제 직장까지 찾아왔네요. 오전 업무 중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가 제게 처음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받기도 전에 이미 질리더라고요. 이걸 받아 마라 하다가 또 안 받으면 그걸로 꼬투리 잡아 뭐라 하실 것 같아서 받았죠. 근데 그냥 전화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 나 지금 너네 회사 로비인데 너 점심시간이 언제니?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이건 먹고 체하라는 뭐 그런 뜻이죠? 당장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저를 보러 왔다니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무슨 변명을 한다 한들 당장 회사에 부도가 나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 나 먹는 거 구경하라고 하실 사람이라서 일단 제가 자주 가는 깔끔한 백반집 주소를 알려드리고 30분 내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분도 안 지났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계신 식당으로 갔는데 이미 불백 2인분 미리 시켜서 먼저 드시고 계시더군요. 이미 식어가는 제 몫의 불백을 앞에 둔 제게 시어머니는 이미 밥 한 공기 싹 비우고 그러셨어요. 너랑 할 얘기도 있고 듣고 싶은 얘기도 있어서 왔다. 나는 다 필요 없고 궁금한 건 딱 이거 하나뿐이야. 내가 지금까지 네 부모님 직업에 대해 염려를 했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지. 너나 너희 집에서 우리 선우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려줄 수 있니?
지금 제가 뭘 들은 걸까요? 마치 제가 그 사람 사무실 차려주고 예비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당당하게 사무실 이야기를 꺼내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이 문제를 2, 3일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라 마치 며느리가 생기면 당연히 챙겨야 할 거 챙기는 사람처럼 당당하기만 했어요. 저나 제 부모님이 선우 씨 사무실을 왜 차려줘야 하죠? 넌 모르나 본데 원래 뭐 의사, 변호사, 한의사, 약사 이런 사짜 직업 갖고 있는 남자 데려가려면 여자 집에서 결혼하고 나서 의뢰껏 번듯한 사무실 하나 차려주는 거야. 그게 어디 선우조차고만 차려주는 거니? 선우가 돈 잘 벌면 너도 득보고 너네 부모님 그 힘든 일에서 은퇴해서 득보는 건데 다 투자라고 투자. 투자도 이렇게 남의 강요를 하는 법은 없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매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천천히 돈을 모으면서 개인 사무실을 열 건지 아니면 더 큰 로펌으로 이직을 할 건지 상의할 일이지. 이렇게 결혼 전부터 맡겨놓으신 것처럼 어머님이 먼저 요구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놈의 똥자존심 대단도 하다. 니네 부모님 닮아서 그런 건 알겠지만 이제 선우랑 결혼하는 마당에 좀 내려놓을 때도 안 됐니? 사무실도 못 해주면 뭐 결혼하고 나서 선우 그 10년 돼가는 똥차 바꿔줄 생각도 선우 지금 다니는 사무실에서 가까운데 아파트 얻어줄 생각도 아예 없겠네.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상관하실 일이 아니고요. 저랑 선우 씨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니까요. 예. 남들은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사이 들어온다고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내가면서 뭐든 해주려고 하더라. 근데 어째 너희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니? 저나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을 어머님한테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변호사라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급한 잔금 치르듯 뭐라도 내놔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세상에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자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한쪽이 능력 더 있다고 한쪽은 저자세로 떠받드는 거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중 하나도 못하겠다 이거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강요받으면서 할 마음 없어요. 변호사 남편이라고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저 정말 이 이상으로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아지고 싶지 않고요. 더 이상 나쁜 며느리 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2인분이나 시키셨네요. 배고프셨던 것 같은데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호구조사가 뭐 하나 빼먹을 거 있는 호구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거였나요? 이맘때쯤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입안은 푸릇어서 매일 혀에는 피맛이 감돌았고요. 머리카락까지 빠져서 머리 감는 게 무서울 정도였죠.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표정에서 나왔는지 예비 남편은 그런 제 곁에서 제가 또 파혼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본인도 매일같이 본인 어머니와 싸운다는데 뭐 고쳐지는 게 없는데 그 싸움이 무슨 소용인가요? 점점 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흐릿해져 가는데 대형 사건이 저희 어머니 분식집에서 터졌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가 그날 낮에 어머니 분식집에 찾아왔다고 말이죠. 연락도 없이 나타난 예비 시어머니를 어머니는 차마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까지 내어주시고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가며 환영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잘 지내보자 하고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오픈된 주방을 쭉 둘러보더니 거기 떡볶이랑 밀떡 말고 쌀떡으로 그리고 순대 좀 썰어줘요. 아, 김밥도 한 줄 주고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김밥 한 개 쏙 먹더니 음식물이 입안에 있는 상태로 쩝쩝거리며 물었다고 해요.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나 나와요? 건물이 작아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건 갑자기 왜 궁금하시나요? 아, 혹시 시장에서 자리 잡고 식당이나 하시게요? 제가 여기 건물주를 참 잘 아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런 작은 건물 임대료도 김밥 싸고 순대 썰어서 간신히 내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생각도 못하고 사무실을 차려달라 했으니 걔가 그리 예민하게 나올 만했네요. 아니 그래도 내가 선우 사무실이랑 차랑 같이 살 아파트 해올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리 지 시엠이 될 사람한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참나, 내가 그래도 지 주제 알고 아직 그럴 능력이 없으니 나중에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겸손하게 나왔으면 그래도 이해했을 텐데 원래 따님이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그런가요? 이때 저는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으며 등짝을 매섭게 맞았습니다. 왜 그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와 사무실이니 아파트니 했을 때 말 안 했냐며 무지하게 맞았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이 끝난 어머니는 본인이 모르는 곳에서 제가 또 다른 수모를 겪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빨갛게 보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 있던 손도 안 댄 떡볶이와 순대 3개 정도 빼먹은 김밥 그릇을 죄다 싱크대 안으로 던져놓고 말하셨죠. 나가요. 뭐요? 김밥을 양쪽 귀에 쳐넣었나? 왜 한 번에 못 알아먹지? 나가라고. 진짜 모녀가 쌍으로 가니 배 밖으로 나왔나 보네. 아니 손님한테 이제 곧 사돈 될 사람한테 이래도 되겠어요? 당신은 사돈으로도 물론이고 손님으로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좀. 어머니는 아예 주방 안쪽에서 소금통을 가지고 나와 나가지 않고 멍청하게 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소금까지 뿌리셨다고 해요. 그 주둥이로 생선이나 사람들 염장만 치더니 직접 염장 길려져 보니 맛이 어떠니? 나가. 얼른 안 나가? 아주 소태로 만들어 버리기 전에 나가.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몸뚱아리가 분식집 밖으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소금을 치셨고 눈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나 옷이나 소금 범벅이 돼서 유리창을 쾅쾅 치며 당장 문 열라고 협박을 했지만 어머니는 유리에 흠집이라도 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맞받아쳐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죠. 어머니는 그래도 분이 아직도 안 풀리는 사람처럼 눈을 꾹 감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저으셨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연아, 아무리 이서방, 아니 선우가 착하고 사람이 좋아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건 아닌 거야. 가만 보니까 선우게 너 생각해서 지엄만 막을 수 있으면 진즉 막았어. 이건 아예 그럴 방법을 못 찾는 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나연아, 부부가 오로지 서로만 보고 사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다. 결혼하면 그 사람의 가족까지 딸려와서 어쩔 수 없이 내 가족 되고 내 책임 되는 법이야. 엄마, 네가 선우 하나 보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꼴 못 봐. 저도 이 말을 듣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예 그날 새벽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예비 남편도 그 늦은 시간에 제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니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근처 공원에서 예비 남편을 만나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덧붙였어요. 선우 씨, 정말 나나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면 지금 나 붙잡을 자격 없는 거 알지? 선우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직접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런 어머님이 나나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나온 거 막지도 못했고 결혼하자고 나만 설득하고 정작 제일 문제는 어머님 설득 제대로 못한 거 그건 선우 씨 책임 있는 거야. 나 정말 선우 씨 좋아하긴 하는데 선우 씨와의 결혼보다 우리 부모님이 더 소중하고 내 자신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이쯤 하자. 진짜 지친다. 선우 씨까지 꼴 보기 싫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거야. 이때는 이 사람도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울었어요. 눈물이 많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긴 했지만 다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해오는 그 사람이 참 미련하고 또 이 사람은 무슨 죄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속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쓴 속을 쓰다 못해 쓰려서 위액이 아니라 독 같은 욕이 치밀어 오를 만한 사건이 이틀 만에 터졌습니다. 뭐 망가진 부메랑도 아니고 그렇게 염장까지 하며 쫓아낸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어머니 분식집에 출몰을 한 거죠. 심지어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말이죠. 그때 분식집 안에 손님들이 4팀 정도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다짜고짜 분식집 안으로 쳐들어와서 소리를 빽 하고 질렀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오나연이 엄마 되는 사람 나오라고 하라고.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주방 안쪽에서 뒤돌아 있다가 뛰쳐나가셨죠. 왜 또 왔어요, 왜? 내 딸이 댁내 아들한테 말했다잖아, 파혼하자고. 근데 또 뭐가 문제라고 남의 식당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흥, 내가 네 딸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네가 싼 김밥 때문에 왔다. 김밥에 대체 뭘 넣었길래 속에서 열불이나 열불이. 나 그때부터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속 개어내고 아주 난리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다들 여기서 절대 음식 사 먹지 말아요. 참나, 그 속 뒤집어진 게 내 김밥 때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틀 전에 먹은 김밥을 이제 와서 탈이 났다고 이 난리야? 그게 아니고 지 욕심 때문에 지 아들 결혼 말아먹고 앞길도 말아먹어서 속이 뒤집어진 거겠지. 아이고 됐다 그래. 내 아들 앞길이 왜 막혀? 오히려 없는 집안이랑 해서 탈탈 털릴 뻔한 거 탈출해서 속이 다 시원하구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보상이나 해, 보상이나. 아, 보상받고 싶으면 진단서 떼와, 진단서. 내가 싼 김밥 먹고 속이 뒤집어졌다는 의사소견 써있는 진단서 떼오면 내가 보상이든 뭐든 다 해줄 테니까. 그래, 떼올게, 떼온다고. 내가 떼오기만 하면 이 더러운 분식집 문 닫아버릴 거고 이 건물에서 더는, 아니, 평생 음식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 이렇고 당장 허위사실 유포하고 모욕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입 닫고 진단서나 떼어오세요.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은 저도 아버지도 예비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떼서 다시 오길 벼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떼어온다면 맞고소로 대응까지 할 생각까지 있었어요. 근데 참나 간감무소식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 말처럼 지 아들 상대로 먼저 파혼했다고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걸 저희 탓으로 어떻게든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공갈에 저희 부모님은 참지 않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날 열받아서 차마 현장을 녹음은 못하셨지만 다행히 식사 중이던 단골 손님 한 분이 그 광경을 영상으로 촬영하셨거든요. 행여 사장님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찍으셨다는데 저희는 정말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저는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똑같이 그 사람이 하는 생선 가게까지 찾아갔습니다. 한창 앞치마에 장갑 끼고 커다란 칼로 생선을 손질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불현듯 나타난 저를 보자마자 칼을 도마에 쩍 하고 찍어 고정하더니 삐딱하게 바라만 보더군요. 식중독은 좀 나으셨나 봐요. 이렇게 나와서 굳은 일 다 하시고 있는 걸 보면 진단서는 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도 입 꾹 다물고 노려보기만 해서 본론을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발 다시 생각하라고 결혼하자고 아직까지 연락이 오는데 한쪽에서는 감히 내 변호사식이나 된 내 아들이랑 파혼하겠다고 식당까지 찾아와서 공갈치는 게 참 난장판이네요. 그죠? 저는 그쪽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아들이 소중하긴 하세요? 진짜 아들이 소중하면 아들이 시금 전폐할 정도로 결혼 못하면 안 된다는 여자랑 떨어뜨려 놓지 못할 텐데 아들의 행복보다 그 아들을 키워내서 받을 보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왜 와서 이 난리야?
그쪽이 욕심 부리다 놓친 게 뭔지 친절하게 설명드리려고요. 그때 그러셨죠? 아들 변호사 사무실 차려줄 수 있냐고. 만약 저랑 선우 씨가 결혼했다면 그게 마냥 불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뭐?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쩌면 그쪽 아들이 처가 도움 받아서 사무실 차릴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아마 이미 2번이나 찾아가서 잘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 분식집 있는 그 건물 기억나시죠? 그 2층짜리 건물이 저희 부모님 소유이고 아마 그쪽만 설치지 않았다면 그쪽 아들이 그 건물에서 사무실 차릴 수도 있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좀 놀라셨죠? 맞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그 건물이 저희 부모님 명의의 건물이었거든요. 물론 2층에 작고 연식도 오래된 낡은 건물이지만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젊은 시절 다 날리고 마련한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입니다. 들어선 가게가 적긴 해도 그 건물 하나로 저희 부모님은 노후 대비는 다 하신 거였죠. 하지만 아직 한창 때인 나이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서 어머니는 건물 관리하시며 1층에서 분식집을 하신 거고 아버지는 2층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하시며 취미 삼아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예비 남편도 모르던 사실이었는데 부모님의 조언으로 결혼 후 예비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딸 결혼한다고 신혼집은 해주시려고 하셨고요. 근데 그 전에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운운하며 문제를 만들다 못해 매번 키우니 말할 타이밍도 놓치고 또 고작 부모님 직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결혼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니 만약 저희 집에 건물이 있다고 한들 상황이 더 구질구질하고 나빠졌지 나아지진 않았을 거라는 게 저와 저희 부모님의 생각이었어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한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바로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며 됐다고 가라고 했지만 저는 자신만만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이 팍팍해서 사람 말 못 믿는 건 이해를 하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원한다면 주변 부동산에 가서 명의자 이름을 물어도 좋고 요새는 등기부 등본 하나 떼면 다 나오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파보세요.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남의 집 호구 조사하는 거. 이해. 아휴, 나 정말 말이 안 나오네. 그럼 왜 여직 말을 안 했니? 너나 네 부모님이 그 한마디만 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는데 왜 숨기고 있었냐고 왜? 네 집 건물 그거 작아도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면 정말 집도 차도 구할 수 있고 정말 사무실도 열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말 안 한 거죠. 이미 파혼하고 결혼은 물 건너갔는데 그쪽은 저한테서 부모님 건물 이야기 듣자마자 속으로 벌써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들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파티까지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그 사람하고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거지 호구 잡히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끝까지 숨기기에 마음이 좋지 못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평생 본인이 자식 키우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자식이 인생 망쳤다는 후회하실 일만 남았네요. 후회하느라 바쁘실 텐데 행여 시간 남는다고 또 찾아오지 마시고요. 다시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정말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요. 생선 장사도 못할 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드는 게 부끄럽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제라도 본인 인생 그리고 본인 자식 인생 욕보이면서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잠깐 기다려봐. 예, 나연아, 야!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때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의 표정이 눈앞에 선합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노랗게 뜨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계속 마른 침을 삼키느라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못 들은 척 그 시장을 빠져나왔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손님에게 받은 영상으로
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금액이 많진 않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는 남보다 더 어색하고 안타깝기만 한 사이가 된, 어쩌면 결혼했었을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때문에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지 믿기지 않지만 이해는 간다고, 본인도 도저히 제게 미안해서 결혼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그저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예 집을 나와서 살고 있다며 이사 후 어머니와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너를 위해 어머니와 연락을 아예 끊을 수도 있다는 건 진심이었다고, 그거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한때는 함께 서로가 있는 미래를 꿈꾸던 저희가 만나온 날보다 더 짧은 기간에 이제는 길에서 마주쳐도 차마 아는 척하지 못하는 사이가 됐다는 게 씁쓸하기만 해요. 어떤 사이는 내 자신에게 불을 지르면서도 그 고통을 감수하고 지켜내는 사이가 있고, 어떤 사이는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없는 사이가 있는 거겠죠. 안타깝게도 저는 후자지만 앞으로 전자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혼 후 어마어마한 불효를 저질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서 믿음직한 딸 노릇은 물론이고 든든한 사위 노릇도 다 제가 하겠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며칠 동안 부모님 얼굴도 못 쳐다보고 너무 죄송해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가장 힘들고 상처받은 건 넌데 왜 죄인 마냥 구냐고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데, 제게는 무슨 일이 있든 늘 제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마냥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 일도 벌써 작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네요. 이제는 제가 30대 중반이 돼서 소위 남들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는데, 솔직히 결혼을 안 했는데도 결혼 준비하면서 지독한 결혼 생활을 한 것과 맞먹는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 고생을 또 할까 무서워서 결혼 생각은 하지도 못하겠네요. 어쩌면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조건을 다 감내하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쾅쾅 찍지를 못하니 오히려 비혼주의자가 팔자에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 팔자에 결혼이 있든 없든 또다시 내 사랑이냐 내 가족이냐라는 선택지가 온다면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가족을 선택하렵니다. 2022년 액땜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간접적이라도 액땜을 하시고 2023년에는 그저 좋은 일만 여러분께 일어나길 바랍니다.